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재부의를 민주당은 한 2주 정도 미루겠다. 일주일 이상 미루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이나 아니면 10일 날 처리를 하겠다라고 쭉 미뤄놓은 거죠. 이건 뭘까요? 니들끼리 죽게 살기로 싸우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럼 그 과정에 피해보고 있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얘네들이 웃기는 게 뭐냐면요. 한동훈도 자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탈당하겠다고 선언을 하겠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 입을 통해서지만, 윤석열도 탈당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국짐은 누가 지키죠? 네?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서로 탈당을 하겠다고, 자기 욕하면 서로 탈당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뭐 서로 상대방한테 대해서, 화살을 돌리고 있고, 탓을 돌리고 있고, 둘 다 탈당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 안에. 자동으로 다 그게 분리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는 거지. 밖에다가 큰 텐트 펴놓고 있는 홍석현 회장 같은 사람이 지금 야, 당 뽀개고 나와. 니네 거기 있으면 그 이름으로는 다시 정치를 못해. 응? 대연정하자. 보수 대연정하자. 요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큰 설계도가 이제는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동안은 창원에서 머물렀던 오세훈을 비롯한 어떤 공천 조작, 여론조사 조작, 이 그림이 서울에 있는 여의도 당사, 여의도 아니죠? 좀 마포에 있나요? 어딨냐? 한나라, 저기. 국민의힘 당사. 여의도에 있는 거 맞죠? 예. 여의도 당사로 이게 이제 옮겨왔고, 앞으로 이와 연관해갖고, 정말 희한하게, PC에 보면, 한동훈 대표 때나, 김기현 대표 때 자료들은 다 없는데, 희한하게, 이준석 대표 때나,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자료들이 어디서 이렇게 자꾸 복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증거들이 줄줄줄줄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정말 꿀잼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이제 정상적인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이제 끝나가는 과정인 거고요. 이게 끝나가는 그 말미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가 재부의를 하자라고 재표결을 하자라고 요거를 올리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면 내가 탈당을 해야 되잖아. 탈당을 해서 나가갖고 내 세력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나가게 되면 국진 반대편에 서야 된다는 거야. 윤석열을 요리하는 세력에 서야 돼. 여당의 그동안 있었던 프리미엄을 벗고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8명만 딱 동원을 해갖고 200석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마치 탄핵 때와 똑같은 거지. 우리도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한다라는 의미로 최대한 많은 숫자의 반대표를 던지려고 하는 그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제 국짐을 나올 거니까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한동훈이 나갈 거야. 내지는 윤건희 쪽 라인이 나갈 거야. 누가 나갈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단, 수틀리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동훈 라인이 나갈 가능성, 쫓겨날 가능성이 높은 입장에서는 한동훈은 지금 최대한 반대표가 많이 나와야 돼요. 응? 그래갖고 내가 이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중립 지역에 가도 힘을 쓸 수 있어.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비상벨이 막 울리네요. 네. 중립 지역에 가서도 이마만큼 내가 정치적으로 최소한 어떤 국회 안에서의 단독 발의를 할 수 있는 20여 석 이상을 의원들을 내가 동원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정도의 힘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진짜 무대기로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너무 재밌어요. 이 건이. 왜냐면 김건희, 윤석열 측에서도 아무래도 재표결에 대한 부분을 의식을 했기 때문에 요걸 급하게 쓰기가 조금 걱정이 됐었을 겁니다.
이게 요거를 한 12월 중순경에나 압수수색 카드를 썼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쓰지 않으면 위험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라고 하는 거를 내부적으로 반증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12월 초에 큰 게 터진다고 하는. 진짜 명태균 관련해가지고 큰 게 터진다고 하는 제보가 돌고 있습니다. 영상 나오는 거예요? 영상 이상의 것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영상 이상이 뭐예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이상이. 감옥에 있는 태균이가 다양하게 변호사 접견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족 이외에 접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되나요? 원래 변호사 접견 가능하잖아요. 변호사 접견하려면 접견 문서를 써야 돼요. 네. 근데 접견 문서를 쓰려면 명태균 이름이 아니라 수감번호를 알아야 돼. 법무부에서 명태균 수감번호를 비공개로 걸어놔 버렸어요. 그러면 원래 저기 변호하던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변호하는 사람들도 그 번호를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이 다른 변호사를 만나려고 하더라도 또는 다른 정치인이나 외부 인사 만날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신청하려고 하면 수임 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명태균 수임 번호 국가기밀이에요. 그래서 일반 기자나 뭐 외부 변호인이나 누가 가서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면회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지금 가족들 부인만이 면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인을 통해 가지고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 이쪽이 아니라는 거지. 찌라시에 의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 기자를 비롯해가지고 뭔가 이쪽에 연관이 없는 사람들하고의 명태균 가족들하고의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제보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보에 의하면 12월 달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이런 게 존재했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까진다고 합니다. 그건 뭐야? 돈폭탄. 돈? 정치 자금에 관련한 돈폭탄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늘 의혹을 제기해온 게 명태균이 대통령 선거 시작 전부터 어차피 윤석열은 돈이 없었고 김건희가 지돈 쓸 놈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상 자기 돈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비롯한 선거운동을 진행을 해왔고 그 과정 중에 외부의 돈을 모아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일종의 돈들을 선불로 땡겨다 썼어요. 그렇잖아. 우리는 그 돈이 순수하게 미래한국연구소에 있는 뭐 강혜경 씨나 아니면 뭐 김 의원이나 뭐 거기 있는 뭐 육촌 조카나 이런 사람들한테만 나온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 우리 오세훈을 짝사랑해서 오세훈이 모르게 돈을 줬다고 하는 그 지인 김 씨가 여론조사 비용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가 끝나고 1년도 훨씬 지난 시점에서 명태균이 돈 요구를 합니다. 그 돈 요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윤석열을 위한 비공개 여론조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실무 비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그 투표를 돌리기 위한 그 실무 비용 정도였던 모양이죠. 그게 아마 뭐 몇백만 원 단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돈을 김 씨한테 요구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윤석열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예전에 그냥 봉투 받고 끝났던 김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 선거 비용으로 필요하니까 몇백만 원 가서 여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을 했고 그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보내주면서 김 씨가 곧 윤석열이 되면 100배 1000배로 갚아야 돼? 이 얘기를 하면서 돈을 대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명태균은 윤석열, 김건희의 돈을 하나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게 후보군 안에서 그 국진단 대통령 선거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자기를 썼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는 대통령 당선을 위한 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서도 엄청난 정치 자금들을 명태균이 모아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돈폭탄이 터질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즉, 진짜 김건희, 윤석열은 무임승차한 거야, 무임승차. 애초에 들어갈 때도 명태균이 말 듣고 들어갔대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자신도 내가 국힘당에 들어가서 안철수라든지 뭐 기존에 있는 애들을 제끼고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지, 후보가 된들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지, 이런 자신감이나 이거를 전혀 없는 상태에서 떠밀려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한 사람이 명태균이었기 때문에 명태균은 자신의 어떤 주장, 이렇게 하면 이깁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도 돈을 안 주는 상황에서 윤석열, 김건희한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선 후보를 만든 거야. 하지만 대선 후보가 됐어도 이길 수 있을 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때 필요한 대선 과정 중에 들어갔을 어마어마한 선거 비용들을 일부 내지는 상당수를 명태균이 모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터진다고. 그게 관련한 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치소 들어가기 전에 보냈던 2개의 사진, 돈폭탄과 황금이를 상징하는 여자아이 사진,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핵폭탄을 내가 쥐고 있다, 언제든 터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황금이가 진짜 자기 딸이어서 딸을 거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돈? 처음에는 돈으로 뭉쳐져 있는 폭탄 그림을 날린 거는 돈폭탄, 돈 문제가 터지면 이게 다 죽는다는 얘기였고. 그럼 황금이는 뭐냐고 도대체.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 황금이의 출생에 관한 비밀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아니, 송 작가식의 이 약간 이 막장 드라마 이게 현실로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에이. 아니, 지금 생각을 해봐봐. 좀 이따 오세훈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국진당을 해체를 해서라도 살아야 된다라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고, 뭔가 빨리 이 모든 걸 김정일한테 몰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그만큼을 안 하면 안 될 만큼의 폭발력 있는 게 지금 나왔다, 내지는 흘러나오고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야. 지금 검찰 측도. 그 출생의 비밀보다 황금폰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냐. 그거 아닐까? 아이, 그거 아무리 봐도 출생의 비밀은 아무리 봐도. 저는 그 오컴의 맥도날드처럼 복잡할 때는 가장 단순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단순한 상상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두고 보면 알지. 1폭탄 터지면 2폭탄은 자동으로 터지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10일까지 이거를 밀고 늘어가 주게 된다 그러면 200석이 아니라 최소 220개 이상의 찬성을 받아가지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통과가 되는 순간 이 정권 그리고 국진당은 바로 공중분해 된다. 이제는 내부적으로 하야에 대한 자체 논의 내지는 탄핵에 대한 논의를 국진당에서 서둘러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임기점이 12월 초에 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10일 날로 재표결을 합의하기 전에 어떤 큰 파국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송 작가 말을 너무 허황하게 듣는다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요. 지금 명태균 관련해서 이 보도와 이 의혹이 생기고 난 이후에 송 작가 TV만큼 명확하게 이거를 가름해준 한동훈도 못하는 정확한 가름을 해드린 방송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측했던 대로 저희가 주장했던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2월 초에 정말 큰 건을 기대를 하면서 저희는 저들의 내부는 이제부터 즐기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제도 얘기했던 민생 행보를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생 지원을 위해서, 뭐, 예금자 보호법 이력 상한이라든지 상법 개정안 관련된 공청회를 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기업 총수들, 15개 대기업 총수들 내지는 담당자들을 불러가지고 토론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차기 집권을 위한 또는 차기 집권을 전제로 하고 있는 플랜들을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저께 영등포 구청역을 지나다가 어떤 그 중년 여성분이 갑자기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 작가 TV를 잘 보고 있다고. 근데 자기 주변에 다 입부수 쪽밖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꾸 이제 아직도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대장동 돈은 스위스 은행에 비밀 금제가 있을 것이다. 아니 이게 카톡이 그런 게 날라가나 봐요. 아유, 그놈의 스위스 카톡 진짜. 은행에 계좌에 돈이 있을 거다. 그리고 왜 전과가 있는 사람 말을 믿어주고 전과가 없는 검사들 얘기는 안 믿어주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시니까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가던 길을 멈추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프레임을 전환을 해야 된다. 이재명이 죄가 없고 형수한테 욕을 안 했고 뭐 형제간에 불화도 다 일방적으로 이 사람 책임이 아니고 대장동에 돈을 안 받았고 음주운전 한 것도 무슨 뭐 그 당시에 급하게 변호사로서 가야 될 때가 있어서 그랬고 위증교사 안 했고 이런 것들을 쟤들이 던지는 프레임으로 일일이 대답을 해주다 보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큰 산이나 숲을 보지 못하고 그 바닥에 깔려있는 잡초만 보게 된다. 그러니까 걔들이 그런 얘기를 해갖고 자꾸 시비를 걸어오는 거는 그걸 통해서 이재명이 앞으로 할 수 있는 확산성, 가능성, 그리고 그가 하려고 하는 정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든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일일이 변명하고 답을 쓰는 데다가 공력을 낭비하지 말고 이재명 아니면 이재명 시장만큼 시장 잘했고 경기도지사 할 때 4년 내내 전국에서 1위였고 그리고 그 행정이나 정치나 모든 거 지금 당을 이끌어가는 걸 모든 걸 봐서 이재명만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냐. 나라 경제 이렇게 되고 외로 이렇게 된 거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이재명뿐이다. 그 사람이 음주운전해서 내가 그 음주운전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돈을 빼갖고 갔다가 내 돈 훔쳐가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해. 이제 다음에 나라를 제대로 만들었을 때 지금 우리가 배 옳고 경제 어렵고 안보 힘든 거를 이거 해결해 줄 사람은 이재명 뿐이지 않냐? 다른 선택 있냐? 한동훈이 그거 하겠냐? 한동훈 저렇게밖에 정치 못하는데 안철수가 그걸 하겠냐고 라는 쪽으로 프레임을 크게 전환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이 프레임 안에 갇혀갖고 우리 이재명 얘기할 때 늘 형수 욕, 형제하고 싸운 얘기, 전과 얘기, 이런 거에 매몰돼갖고 한 번도 이재명이 이루었던 업적이라든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부분을 갖고 스포트라이트를 그쪽으로 몰아주질 못했어요. 이게 언론의 프레임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윤석열은 뭐 했어요? 강직한 검사, 평생 동안 재산 없이 의리와 조직에 대한 애정으로 해왔던 사람, 이런 걸로 큰 그림으로 포장을 했잖아요. 한쪽은 그 인성 쓰레기의 가정 파괴범 같은 프레임으로 갖고,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래, 니들이 그거 의심한다면 그거 욕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국을 해결할 사람은 이재명 뿐이야라는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뭐다? 지금 이재명이 내일 세울 수 있는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민생에 대한 전환. 이렇게 하면 정말 나라가 바뀌겠구나. 우리 경제가 살아나겠구나라고 하는 해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한테 아무 기회를 안 줘놓고도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게 이재명 탓이라 그러면. 그 프레임에 매몰돼갖고, 그러네? 진짜 이재명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야? 이재명이 발목 잡기만 해갖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된 거야? 쟤들은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바뀌면 윤석열만 바꾸면 새 나라가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의 민생 행보, 야, 지금 윤석열 때려잡아야지. 민생 행보할 때야? 아니, 이런 거 대한 거 너무 섣부르게 빨리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자꾸 윤석열 발목 잡아가지고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야, 이재명, 1대 야당 대표한테 발목 잡히는 윤석열 너무 무능한 거 아니야? 그런 대통령이니까 빨리 끌어내려야 되겠네. 라는 식으로 받아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큰 그림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대세가 우리한테 기울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투표에도, 지금 선거에도 우리가 이깁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거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만저도 인정할 수 있는 지지율을 끌어오게끔 하고 우리 사람들의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대한 믿음을 다지기 위해서는 수박이 준동을 하던 언론이 옛날 20년 전, 17년 전 사건을 갖고 그거를 침소봉대를 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은 이재명밖에 없잖아. 니들은 무슨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데라고 딱 돌아보면 한동훈은 틀린 것 같고 김동연은 아직 우리 사람이 아닌 어린애 같고 오세훈은 지금 다 날아간 것 같고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생행보를 선점해야 되는 겁니다. 능력으로 가야지. 밀고 그렇죠. 가야지. 능력으로 밀고 가고 나라 위해서 이 잘못된 나라 제대로 바꿀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고 하는 프레임이 짜여져야만 언제 선거를 하더라도 51대 49가 아닌 70대 30, 80대 20의 선거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국민 대통합도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열 프레임이나 저들의 저속한 언론 프레이에 놀아나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저것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숨 떨어질 거 두세 달 또는 길어봐야 6개월이야라고 생각하시고 6개월 말도 하지 말아요. 6개월도 길어요. 아무튼 하루하루가 끔찍하지만 하여튼 절차상 밥을 이렇게 뜸을 들여야 먹는 거지. 그냥 삶고 있는 데서 열 수 난 그냥 없으니까. 생살 씹고 싶어요. 네, 생쌀이라도 먹고 싶은 심정 아는데 네. 그 단계를 다져가기 위해서 어느 대통령보다 어느 정권보다 빠르게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면에서 지금의 민생 행보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져야 될 거고요. 진짜 지금 괜히 그걸 던져가지고 댓글에서 계속 사람들이 뭘. 황금위의 출생의 비밀 관련된 출생의 비밀 막 정우성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이 정말 왜 그만. 괜히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긴 끝. 나중에 성지가 될 것입니다. 뭔 제가 얘기예요? 명태균의 심리를 알잖아요. 명태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건희에 대한 은밀한 속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언제든 교감이 돼갖고 떠오르면 알려드릴게요.